네, 코스닥과 나스닥이 같이 하락했어요. 예, 나스닥은 이제 실적들이 부진하면서 구글을 포함해서요. 기술주들이 좀 약합니다. 우리는 뭐 기술주가 약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나스닥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건데요.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다시 2.6%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미 몇 주 전부터 여러 차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좀 다양합니다. 용 대표님 생각은 코스닥 시장 또 중소형주 장세 향후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사실 최근 스페인 등 유럽 위기가 다소 진정세를 이제 보이면서 또 물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신규 주택 이런 지표가 호전되면서 사실 이제 최근에 물론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세계 각국의 증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또 지난 이제 5월 말 저점 대비 코스닥 지수가 다음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이제 코스피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다소 어떤 면에서 조정은 좀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크게 하락세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거래소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한 회사보다도 훨씬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수는 거래소보다 훨씬 많은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아주 다양한 업종에 걸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이제 3개월간 업종별 수익률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부 이제 업종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통신, 온라인, 모바일, 이게 많이 오른 그러한 업종이 있는 반면에 또 사실은 코스닥이라 하더라도 건설, 화학 등 전혀 오르지 않은 그러한 업종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대형주랑 비교해서 코스닥의 경우는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또 다양한 회사가 존재하다 보니 종목별로 보면은 더 많이 오른 그러한 종목들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이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정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대형주로서의 이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중소형주 장세가 끝나고 큰 추세가 변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이 더 관심 여부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추세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대형주가 속해 있는 이런 많은 업종들을 보면은 사실 업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또 최근에 많이 오른 이러한 코스닥의 업종 종목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또 영향을 덜 받는 그러한 종목들이다 보니 다만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 뿐이지 또 그러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잘 나가는 분야는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주가, 사는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업종 중에서 조금 이제 덜 오른 좀 가격이 덜 비싼 회사를 사는 그러한 전략은 계속 유효해 보이고 또 단순히 중소형주 장세라기보다는 또 중소형주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회사의 그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 좋은 주식은 중소형주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확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단기 급등으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 가운데 종목을 좀 더 옥석가리기 돼가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찾기, 대안 찾기 장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보셨습니다. 코스닥 얘기 그 정도 하고요. 환율 얘기하겠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증시 하락이죠. 환율 하락이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제 환율부터 얘기 보면은 사실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 간의 금리 차이도 있고 또 무역 수지도 있고 통화 정책 등 다양한데 사실은 시기에 따라 중요한 요소도 달라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무역 수지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무역이 이제 흑자일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가 되고 또 이제 반대였는데 또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속되는 무역 적자 속에서도 항상 강세 통화를 유지한 것을 보면은 또 나라 간 차이도 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요소들보다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기인가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또 통화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위험 통화로 분류되었던 유로라든지 또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원화 통화도 그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특히 더 그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주식 뭐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인데 특히 이제 채권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일본과 사실 신용 등급이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은 일본은 거의 뭐 0.8% 그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뭐 약 2.9% 정도 됩니다. 또 일본 엔화는 그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원화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국인 그 투자가들 입장에서 채권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러한 채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자금 유입은 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이 그 통화에서는 결국은 이 구매력 기준으로 이제 같은 제품이 같은 구매력을 보여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이러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빅맥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팔리는 빅맥 햄버거가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물론 어떤 면에서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의외로 또 뭐 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빅맥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중간중간에 또 추세가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는 원화 강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가 분기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겁니다. 각국에서 팔리는 빅맥 햄버거. 빅맥 지수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한 뭐 20몇 프로 이렇게 지금 6% 네. 정도 저평가되어 여전히 있는 그러니까 그 국제 환율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더 강세로 가는 것이 이론상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무역 수지나 경제 펀더멘탈도 상대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게 각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막 풀어서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서 들어오는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화 강세가 외국인들 매수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아닌가요? 주식 쪽에서는. 네. 그런 면이 있지만 또 그래도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정표가 요인이 있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도 더 강세 요인이 있다고 많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로 영향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어떤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수출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이제 수혜를 본 이런 업종은 뭐 당연히 부정적이겠고 또 수입을 많이 하는 내수 업종은 좀 그 긍정적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각 업종별로 회사별로 그 민감도도 다르고 또 주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주식을 판단할 때는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여행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원화가 약세이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해외 여행객이 줄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환율에 관계없이 그 여행객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업종이나 회사를 볼 때는 좀 정밀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업종별 영향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출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고요. 내수 업종, 음식료, 뭐 유틸리티 이런 쪽은 괜찮게 보셨습니다. 자, 반사이익을 보는 그 업종 가운데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좀 유망한 종목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오늘 한 회사를 그 이제 동서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커피 가격의 동향을 보면은 이제 다음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 2010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다소 하락을 하거나 뭐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커피의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거의 뭐 큰 흐름은 뭐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서라는 회사는 그 미국의 크래프트와 50대 50으로 동서식품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동서식품이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50%의 가치가 사실 이제 모 회사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주가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커피 가격이
그 2010년에 급등한 게 사실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매출 원가가 상승을 해서 2011년 이게 작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올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계속 좋아질 전망입니다. 또 그 이외에 그 유통 그런 파워 때문에 계속 과거에 스타벅스 이 병커피라든지 또 최근에 에너지 음료 레드불 계속 이제 유통 품목도 늘어나고 또 원두커피 새로 이제 출시를 하는 등 올해 좀 실적이 좀 호전될 그러한 예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좀 계속 그 정체, 최근에 일부 좀 올라가긴 했지만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 보니 아직도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용 대표님도 오늘 환율 이야기 또 영향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자세한 상황들 2부에서 오늘 집중 점검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